미국의 마지막 카드는 바로 한국입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정적 뒤의 조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미국이 군사도 경제도 중국에게 점점 밀리는 이 순간, 미국 정부와 군은 뜻밖에도 단 하나의 나라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군함도, 심지어 핵잠수함에 가까운 전략무기까지. 지금 미국이 실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미국의 자존심을 완전히 뒤흔든 그 놀라운 실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 방산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전략기획국에서 근무하는 국방분석관 마이클 톰슨입니다. 몇 달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미국이 스스로를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그 자만의 껍질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충격은 한순간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들로 시작되었습니다. 공급망에서의 작은 차질, 동맹국들과의 미묘한 갈등,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술적 한계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이른 아침 국방부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회의실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참석자들의 표정에서 심각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커다란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세계 반도체 생산 차질 보고서, 유럽의 에너지 수급 불균형 현황,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주요 국가들의 군사작전 보고가 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의존해왔던 글로벌 시스템이 예상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공급망, 동맹관계, 기술적 우위 등이 모두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심각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얼굴에는 걱정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 제독은 턱을 괴고 앉아 말했습니다. 배터리 공급선이 또 끊겼습니다. 전기 구동식 병참 차량, 이번엔 완전히 스톱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마치 도미노처럼 각 부처에서 보고가 쏟아졌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또 다른 위기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함정 내척, 수리 부품이 없어 출항 불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던 미국이 부품 부족으로 군함을 띄우지 못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공급 중단, 인텔 자체 생산 라인도 정지 상태. 이 보고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인텔은 미국이 자랑하는 기술 기업의 상징이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맹국 일본은 조선소 사용 불허 결정. 이 소식은 정치적 파장까지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보고는 끝이 없었습니다. 각각의 보고가 전해질 때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참석자들의 얼굴에서는 점점 더 깊은 우려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위기라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급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던 세계 산업의 중추가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었고 심지어 자국 중심 보호주의로 전환한 유럽조차 우리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동맹국들마저 각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은 정막 속에 잠겼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모든 참석자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명확한 해결책이 없다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적 속에서 한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저에게 건네졌습니다. 보고서를 받는 순간부터 뭔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제목은 대체 생산 가능 국가 리스트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겨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엔 단 하나의 이름만이 굵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오직 한국만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동맹이라는 명분 아래 여러 나라와 긴밀하게 엮여 있었기에 어느 하나가 무너진다고 해도 전체가 흔들릴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다양한 옵션과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반도체도 배터리도 심지어 해군 전력 유지에 필요한 군함 수리까지 미국이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남은 유일한 실질적 대안은 바로 한국뿐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이 가진 실질적 역량의 결과였습니다. 보고서엔 상세한 수치와 사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 반도체 생산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었고 배터리 산업 역시 세계 시장 점유율 최상위권. 이 수치들은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히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품질과 효율성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조선업은 말할 것도 없이 고속정비와 고난이도 수리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 어느 조선소보다 정확하고 빠르며 동시에 비용 대비 효율까지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이런 객관적 데이터들이 한국이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적 파트너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대고 있던 전통 동맹은 이미 각자의 이해관계로 흩어지고 있었고 이제는 철저한 실력과 신뢰로 움직이는 전략 동맹의 시대가 온 것이었습니다. 감정적 유대나 역사적 관계보다는 실제적 능력과 성과가 중요해진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단단한 이름이 자리하고 있었죠. 대한민국. 이 이름이 가진 무게감을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습니다. 이제 미국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고 생존을 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첫 번째 움직임은 한국을 전략 지도의 중심에 세우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전략회의에서 제가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렸을 때 회의실 분위기는 냉소와 조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들고 일어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회의실 전체에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비웃음이었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지? 한 동료 분석관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농담을 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전략 파트너, 너무 나간 얘기 아냐? 또 다른 참석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동료 분석관, 고위 관료, 일부 군 장성들까지 모두가 그 가능성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실제로 경험하니 더욱 답답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보다는 선입견이 앞서고 있었고 냉정한 분석보다는 감정적 반응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도 되는 나라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아시아 국가들은 믿을 수 없어. 차라리 유럽 쪽을 다시 설득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처음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보고서의 데이터가 아무리 명확해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자신의 인식도 그리 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모든 회의적인 시선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현실을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방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참석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으로 회의실을 떠났고 한국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했는데 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미국 해군에서 SOS 요청을 보낸 군함 수리를 유일하게 수락한 나라가 있었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그것도 조건 없이, 언론 노출도 없이 빠르게 실행에 들어갔다는 보고가 도착한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복잡한 조건을 내걸거나 정치적 협상을 요구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즉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수리 일정, 필요한 기술진, 부품 조달 방법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요청을 받기도 전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삼성은 곧장 반도체 공급 라인을 미국 군사장비 우선순위로 재조정했고 LG와 SK는 배터리 공급 우선 계약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한화는 군사 플랫폼 기술 협력안까지 제출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며칠 만에 일어났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몇 주, 몇 달씩 검토하고 협의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신속함과 효율성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그들의 행동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리지도 정치적 거래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일반적인 반응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거나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고서 한 장, 수치 한 줄 없이 조용히 맡은 바를 해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약속보다는 실행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속도, 정확성, 품질 모두가 기존의 미국 시스템이 따라가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품질 관리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당시 제게 전달된 수리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화오션은 타국 설계도의 60% 이상이 누락된 상태에서도 자력으로 복원 가능함을 입증함.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높은 기술력의 결합체였습니다. 실력이자 신뢰였고 침묵 속에서 말하는 자신감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조선업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결과는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인텔이 2개월 걸릴 반도체 회로 수율을 삼성은 3주 만에 달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품질까지 보장하면서도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의미였습니다. LG 배터리는 미국 내 군사 차량 테스트에서 유일하게 모든 조건을 통과했습니다. 고온, 저온, 충격, 진동 등 극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선 수리 속도는 미국 자국 대비 절반에 불과했고 품질 평가는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쯤 되자 저도 그리고 동료들도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는 미국이 그토록 갈망하던 큰 실력을 갖춘 나라였던 것입니다. 크기와 실력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언론도 대중도 심지어 정부마저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실체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것들에만 주목하고 있었을 뿐 진짜 중요한 실력과 역량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실전 상황에서 우리의 군함을 수리하고 무기를 움직이며 핵심 부품을 공급해주는 존재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들의 능력이 증명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전략회의 속 하나의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했습니다. 왜 한국인가? 가 아니라 우리는 왜 그들을 이제야 주목하게 되었는가? 로 말입니다. 그렇게 한국의 실력이 하나둘 증명되기 시작하자 내부의 분위기는 겉으로 보기엔 조용했지만 속에서는 거센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저항과 반발이 바로 우리 내부에서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성과가 나올수록 오히려 불편함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결과들이 하나씩 보고될 때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복잡해졌습니다. 기뻐해야 할 성과인데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묘한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모든 걸 맡긴다고? 그 말은 어느 날 한 상원 의원이 회의실 복도에서 한탄하듯 뱉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우연히 들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조직의 무의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깊은 자존심의 상처가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이름이 가진 자존심, 그리고 기술에 대한 자부심, 무엇보다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무형의 믿음이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미국의 우월성이 도전받고 있다는 느낌이 조직 전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기술 자립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위험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들이 연이어 제기되었고 담당 부처들은 답변에 곤란해했습니다. 그 무렵 한화가 수리한 군함이 예정보다 2주나 빨리 복귀했습니다. 이는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엔진뿐 아니라 항해 전자계통, 방어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복구되었고 테스트 결과는 전투 가능 상태 이상이라는 최고 등급이었습니다. 군함이 복귀했을 때의 상태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수리 전보다 오히려 더 나은 상태로 돌아왔다는 것이 기술진들의 공통된 평가였습니다. 한화오션의 기술력이 단순히 복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개선까지 해냈던 것입니다. 보통이라면 언론과 정치권이 들썩였을 성과였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성과 자체보다는 그것이 미국에게 주는 의미에 더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수리도 못했단 말인가? 한국 기술에 우리가 의존해도 괜찮은 건가? 오히려 불편한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기뻐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우리의 능력 부족을 드러낸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성과보다는 자존심이 앞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시기 LG 배터리를 장착한 새로운 병참 차량이 주행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미국 내 경쟁사들의 실패가 이어졌던 상황에서 유일한 성공 사례였습니다. 극한의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었고 모든 안전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배터리 테스트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고온에서의 내구성, 충전 속도, 에너지 밀도 모든 면에서 기존 배터리들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군사용 장비에 요구되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술 이전 조건은 명확한가? 한국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충분한가? 와 같은 회의적인 질문만 쏟아졌습니다. 성과를 인정하기보다는 문제점을 찾으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단기적 해결책보다는 장기적 자립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했던 건 여전히 인텔 중심 반도체 복원 계획을 고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인텔이 해야 한다. 기술 유출 위험이 크다. 심지어 내부 보고서에서 한국 의존도 과다라는 경고 문구가 처음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고 문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성과보다는 주관적인 우려가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데이터와 결과보다는 감정과 선입견이 판단을 좌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토록 명확한 성과와 수치 앞에서도 여전히 고개를 돌리는 이들이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냉정한 분석보다는 감정적 반응이 우선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제가 한국의 성과를 보고할 때마다 미묘한 반응들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박수는 없었고 격려도 없었습니다. 대신 질문과 우려만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존심은 현실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 자존심은 전략이 될 수 없다는 것,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현실은 현실이고 성과는 성과라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정확성과 신뢰, 그리고 말없이 일 처리하는 진정한 실무적 전략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과시하지도 않았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런 한국의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했습니다. 진정한 실력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신뢰는 약속이 아닌 결과로 쌓이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도 모르게 제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하나의 선택지로만 보았다면 이제는 그들이 없으면 미국의 전략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슬프게도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모든 분야에서 지금 미국은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받아들여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반전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왔습니다. 국방부 전략국에 제출된 한 보고서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술 공급망의 축.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데이터와 성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는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고서의 두께부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현황 보고가 아니라 종합적인 분석 결과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표지를 넘기는 순간부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부터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삼성의 반도체 수율이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던 인텔보다 평균 38% 더 높은 수율. 그것도 양산 기준에서. 이 수치를 처음 보았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38%라는 차이는 단순한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압도적 격차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숫자의 우위가 아니라 기술력의 본질적 격차를 의미했습니다. 반도체 제조에서 수율이 높다는 것은 단순히 생산량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량률이 낮고 품질이 안정적이며 공정 기술이 정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고서에는 더 상세한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삼성과 인텔의 제조 공정을 단계별로 비교한 표가 있었는데 거의 모든 단계에서 삼성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특히 7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생산 속도 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일한 사양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보니 삼성이 현저히 빨랐습니다. 이는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고품질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한화오션이 정비한 군함들의 수리기간 비교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 조선소에서 평균 12주 걸리는 작업을 한국은 5주 만에 끝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빠른 정도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효율성이었습니다. 복잡한 부품 조달과 엔지니어링 과정을 감안하면 거의 2배 이상의 효율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단축된 기간에도 불구하고 품질은 오히려 더 높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성과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각각의 군함 수리 사례마다 상세한 분석이 이어졌는데 한화오션의 기술력이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혁신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설계도가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완벽한 수리를 해내는 능력이었습니다. 미국 조선소들이 완전한 설계도와 매뉴얼을 요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화오션은 자체적인 역설계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분야,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에너지밀도 수치는 전 세계 최고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상의 우월성이 아니라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성능 우위를 의미했습니다. 고온 환경에서의 내구성, 충전 속도, 자율주행 전환에 필요한 전력 효율성까지 모든 항목에서 미국 경쟁 업체들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군사용 장비에 요구되는 극한 조건에서의 안정성은 다른 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검토하던 국방부 담당자가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걸 몰랐던 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으려 한 거군요. 그 말은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정보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종 산업 보고서와 국제 비교 자료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를 제대로 주목하지 않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무시해왔던 것입니다. 보고서 후반부엔 더 충격적인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SLBM 플랫폼 공동 개발의 현실성 검토 필요. 미 해군이 절대 외부와 공유하지 않던 이 전략 무기 체계에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이 언급된 것입니다. SLBM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미국의 핵심 전략 무기 중 하나입니다. 이런 기밀 무기 체계에 대한 협력 논의가 나온다는 것은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단순히 기술적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파트너가 아닌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동맹국에서 핵심 협력국으로, 협력국에서 전략 파트너로 그 위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들고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랐습니다. 냉소와 조롱은 사라지고 조용한 경청과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에서 진지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데이터는 명확했고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 장의 보고서가, 그리고 그 안의 팩트들이 결국 수많은 관념을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의 중에 나온 질문들도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비판과 의심 대신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회의 말미에 한 고위 장교가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작은 나라, 우리가 너무 쉽게 무시했군요. 그 말은 지난 몇 주간의 모든 갈등과 부정을 녹여내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 전략 지도 위의 작은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리고 배워야 할 전략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크기가 아닌 실력으로, 말이 아닌 결과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다. 한국은 전략이다. 그 말 한 줄이 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인 반전의 선언문이었습니다. 몇 주 후 미국 내 전략 산업 전반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조용히 언급되는 수준을 넘어서 공개적으로 기술 지도의 중심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설립된 AI 반도체 설계센터 개소식은 그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날의 장면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로고가 건물 입구 대형 스크린에 나란히 뜨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로고들이 스크린에 나타나는 순간 참석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단순한 협력 업체가 아니라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넘어 함께 움직이고 있다. 라는 문구가 그날 발표에서 반복되었고 이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 운영 방침이었던 것입니다. 센터의 핵심 설계와 운영, 심지어 반도체 테스트까지 대부분 한국 기술진이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소식 현장에서 한국 기술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과시하지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센터의 책임자인 미군 전직기술자문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만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이 연구가 진전될 수 없습니다. 이 발언은 매우 솔직하고 직접적이었습니다. 외교적 수사 없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전 세계 기술 관련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곧이어 미국 전역의 기술연구소와 대학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분석과 협력 논의가 본물 터지듯 이어졌습니다. 하나의 발언이 전체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MIT, 스탠포드, 버클리 등 주요 대학들이 앞다투어 한국과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일방적인 기술 이전이나 단순한 협력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배터리 분야에서도 변화는 눈부셨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내에서 IRA 보조금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며 단일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모든 주요 전기차 기업들과의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IRA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적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기술력과 신뢰성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배터리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 이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삼성 SDI는 GM과의 합작 공장을 통해 전기차용 고성능 배터리 양산을 시작했고 SK온은 포드와 함께 개발한 배터리가 최초로 전미 배터리 안정성 시험에서 만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성과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축적된 기술력의 결과였습니다. 전미 배터리 안정성 시험에서 만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업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도전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던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한국방기술위원회 회의에서였습니다. 보고서 발표 도중 한 참모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제조국이 아닙니다. 미국의 산업 전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실행국입니다. 그 말은 매우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설계한 것을 단순히 만들어주는 역할이 아니라 함께 설계하고 함께 실현해 나가는 파트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회의록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었고 미국 국방부의 정책 기조에도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공식 입장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정책 문서에서 한국의 위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협력국에서 핵심 파트너로, 파트너에서 전략 자산으로 그 표현이 점차 격상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국방부 전략국에서 발간한 최신 보고서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급망이 아닌 전략이다. 이 한 줄의 문장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실체였고 미국의 기술 지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미국의 주요 산업 전략들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분석, 한국 기술의 독보적 우위를 인정하는 평가, 그리고 향후 더욱 깊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제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방부뿐만 아니라 상무부, 에너지부 등 다른 부처들도 비슷한 보고서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전략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각 분야별로 상세히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은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조력자가 아닙니다. 미국의 중심에 새겨진,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 전략 구도의 핵심에 우뚝 선 이름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업들도 하나둘씩 한국과의 협력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구글,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회의적 시선으로 바라보던 그 이름이 이제는 미국 기술 지도의 중심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분명 시작되었고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의존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미국 내부에서는 자존심의 균열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과가 나올수록 오히려 내부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미국이 언제부터 남의 기술 없이는 굴러가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는가? 이런 목소리들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과를 인정하는 것과 자존심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기술 독립성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 자체 역량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연일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각종 회의에서는 다시금 의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반도체는 인텔이 해야 한다. 군함은 미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한다. 배터리 핵심 기술은 자국 내에서 확보해야 한다. 이와 같은 주장들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 산업계의 로비가 거세졌습니다. 인텔을 비롯한 반도체 업계,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 조선업계, 그리고 전통적인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연합하여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미국 기업을 살려야 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곧 법안 심사 보류와 예산 삭감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LG와 삼성, SK와 한화와 체결된 몇몇 계약은 일부 의원들의 압박으로 심사 보류에 들어갔습니다. 성과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미국 조선업계와 방산산업의 로비스트들은 미디어를 동원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기술 유출 가능성이 크다. 이런 주장들이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신문은 일면을 통해 한국 기술 의존도 과도라는 기사를 대서특필하며 국민적 불안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객관적 사실보다는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기사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보도들은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한 칼럼은 미국의 기술 주권이 위험하다는 제목으로 경고음을 울렸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의존도 심화, 국가 안보 위험 증대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간 국방부 내부 보고서에서조차 등장하지 않던 단어가 공식 문건에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술 유출 우려.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문구가 공식 문서에 등장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의미였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관계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지 전략적 필요에 의해 움직인 것이 아닌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이제는 경계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국가정보원 출신의 한 분석관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에서 정보 보안 방안이 충분한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의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의회 청문회에서는 더욱 직접적인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배경을 제대로 조사했는가? 기술 이전 과정에서 보안 누출 가능성은 없는가? 중국과의 연관성은 확인했는가? 이런 질문들이 연이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한국은 단 한마디의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심과 비난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론 대응도 없었고 계약 해지 통보도 없었습니다. 이런 침묵이 오히려 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화오션은 예정된 군함 수리를 아무런 지연 없이 끝냈고 완성된 함정은 조용히 정해진 시간에 맞춰미 해군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논란과 의심 속에서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과 LG는 보도자료 한 줄 없이 요청된 물량을 기한 내에 모두 납품했습니다. 비난에 대한 반박 대신 실력으로 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변명보다는 성과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내부의 몇몇 참모들은 조용히 이런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정한 동맹을 시험받고 있다. 한국의 반응을 보며 누가 진짜 성숙한 파트너인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은 항의하지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맡은 바를 끝까지 지켜냈고 그 행동 하나하나가 말보다 강한 신뢰의 언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논의하는 와중에도 한국 기업들은 변함없이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감정적 대응 대신 냉정한 프로페셔널리즘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 역시 마음속으로 되뇌기 시작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한국을 의심하고 있었던가? 객관적 성과와 신뢰할 만한 파트너십을 앞에 두고도 의심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존심은 때로 전략을 방해합니다. 감정은 때로 합리적 판단을 흐립니다. 하지만 진짜 전략은 조용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실력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저는 점점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누구보다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비난 속에서도 의심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신뢰의 기반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미 해군기술국은 한 건의 공식 평가서를 회람했습니다.
수신 대상은 국방부, 해군사령부, 그리고 전략기획국이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수리 성과 분석 보고. 하지만 그 내용은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자마자 꼼꼼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표지부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기밀 표시가 붙어 있었고 배포 범위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성과 보고서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분석 결과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군함은 한화오션이 정비를 맡은 함정이었습니다. 이 함정은 단순한 수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미 해군의 핵심 전력 중 하나였고 최첨단 방어 시스템을 탑재한 전략적 자산이었습니다. 수리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수중 충격으로 손상된 추진 계통, 설계도가 일부 분실된 타각 시스템, 전자계통의 부분 손상까지 미국 내 조선소에서조차 장기 정비 판정을 내린 고난도 작업이었습니다. 특히 추진 계통의 손상은 매우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노퍽 해군 조선소에서는 최소 16주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뉴포트 뉴스 조선소는 더욱 보수적으로 20주라는 견적을 제시했었습니다. 설계도 일부가 분실된 상황에서는 역설계 과정까지 필요했기 때문에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것도 예정보다 8일 앞당겨 완벽한 품질과 성능으로. 한화오션이 제시한 11주라는 일정도 파격적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도 더 빨리 완성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복잡한 수리였지만 일정과 품질 모두 기대 이상이었다. 특히 핵심 부품의 설계도 없이 정밀 복원한 기술력은 미 해군 기술팀이 확인한 바 전례 없는 수준이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기술적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부적인 성과들이었습니다. 추진 시스템의 효율성이 수리 전보다 3.2% 향상되었고 소음 수준은 7% 감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구를 넘어서 성능 개선까지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전자계통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전체 시스템의 반응 속도가 15% 빨라졌고 신호 정확도도 향상되었습니다. 한화오션의 기술진들이 단순히 고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설계도가 없던 타각 시스템이었습니다. 한화오션은 기존 시스템을 분석하여 완전히 새로운 설계도를 작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미 해군 기술진들은 이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걸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엔 이런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재발주 검토 요청. 이는 단순한 만족을 넘어서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고 싶다는 의미였습니다. 미 해군이 한화오션의 기술력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협력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파트너가 아닌 자산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필요해서 사용하는 공급처가 아니라 함께 전략을 설계하고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주체로 변모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인식 변화는 해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삼성 SDI는 GM과의 합작 공장에서 본격적인 배터리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고온 고출력 환경에서 안정성을 검증받은 이 배터리는 국방용 전기차뿐 아니라 민간 자율주행 트럭의 핵심 부품으로도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GM의 메리바라 CEO는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 SDI와의 협력 없이는 우리의 전기차 전략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한국 기업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임을 강조한 발언이었습니다. 동시에 SKO는 포드와 협력한 배터리 모델이 미국 내 IRA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면서 북미 시장 점유율을 눈에 띄게 끌어올렸습니다. 포드의 짐 펠리 CEO 역시 SKO 없이는 우리의 전기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니라 핵심 파트너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변화의 물결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전략기획국 내부에선 이제 회의 때마다 한국과의 조율 상황이 정례보고 안건으로 다뤄졌고 회의 중 한국 없이 이걸 추진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과거에는 한국도 포함시킬까? 라고 물었다면 이제는 한국 없이 가능할까? 라고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질문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보완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중심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전략들이 한국의 참여를 전제로 계획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선 통합적 접근이었습니다. 한 동료 분석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기본값이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모든 계획과 전략에서 한국의 참여가 기본 전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점점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산업과 국방의 핵심 회복 전략에서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이는 의존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그들의 실력은 분명했고 그들의 태도는 더욱 분명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성과를 내는 모습, 말보다는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이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동맹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넘어 전략 자산이라는 구체적 실체로 한국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단지 기술적 필요 때문이 아니라 진심 어린 신뢰의 결과라는 사실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파트너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미국 백악관 국가산업안보전략위원회는 새로운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 초안을 검토하는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회의실의 공기가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에서 진지함과 확신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첫 장을 넘기자마자 제 눈앞에 선명한 한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략을 구성하는 핵심 구조국이다. 처음 그 문장을 읽었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뭉클하게 올라왔습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그저 하나의 동맹국으로, 때로는 기술 납품국으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작은 나라라며 과소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미국 전략 자체를 설계하는 데 있어 빠질 수 없는 존재로 명시된 것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보고서를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현황 분석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본 미국의 전략 청사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장기적 비전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수치들은 놀라웠습니다. 한화오션이 담당한 군함 수리납기 단축률은 평균 57%. 미국 내 어떤 조선소도 이 수치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단축된 기간에도 불구하고 품질 지표는 오히려 향상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6개월간 한화오션에서 수리한 7척의 군함 모두가 예정 기간보다 평균 8.3일 앞당겨 완료되었고 모든 함정이 최고 등급의 품질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적 우수성의 결과였습니다. 삼성과 SK의 반도체 수율은 미국 대비 138% 수준으로 불량률은 현저히 낮았고 생산 속도는 2배 가까이 빨랐습니다. 특히 최첨단 3나노미터 공정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아직 상용화하지 못한 기술을 한국은 이미 안정적으로 양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텔의 CEO 팻 겔싱어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삼성과 TSMC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최소 3에서 4년이 더 필요합니다. 이는 미국 반도체 업계의 현실적 한계를 시인한 발언이었습니다. LG와 삼성 SDI, SK온이 생산한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테슬라, GM, 포드 등 미국 자동차 업계는 이미 한국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 전략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SLBM 플랫폼은 한미 공동개발 검토에 착수하면서 극비 전략무기 체계에까지 협력의 손길이 닿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술적 협력을 넘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음을 의미하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핵심 무기 체계에 한국을 파트너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한화 시스템과 로키드 마틴의 합작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는 기존 시스템보다 30% 향상된 성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의 국방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회의 말미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왜 한국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이젠 단지 어떻게 더 깊이 협력할 것인가를 고민할 뿐입니다. 그 말은 곧 미국 내부에서도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질문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과 협력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의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전략가들은 이제 한국의 참여 없이는 유럽 기술 전략이 완성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지멘스, 프랑스의 토탈에너지, 네덜란드의 ASML 등 유럽의 주요 기업들이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산업사절단은 미국과 한국이 공동 추진하는 배터리 기술에 대해 연이어 협상 요청을 보내오고 있었고, 심지어 인도와 일본조차 한국 없이 미래 전략은 불가능하다는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거리낌 없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아시아 전체의 자산이라고 표현했고, 인도의 모디 총리는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인도의 디지털 전환이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술력, 품질,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가장 단단하게 갖춘 파트너. 미국은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고, 더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뿐만 아니라 상무부, 에너지부, 국토안보부 등 모든 주요 부처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전제로 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부분적 협력이 아니라 전면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도 앞다투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구글은 삼성과 함께 차세대 AI 칩 개발에 착수했고, 애플은 LG 디스플레이와 폴더블 디스플레이 공동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SK 하이닉스와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에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 제가 전략회의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꺼냈을 때 받았던 조롱과 냉소가 생생합니다.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회의실에서는 누구도 그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빠진 보고서는 결함이 있는 전략으로 간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든 한국과의 협력 방안은 검토되었는가? 라는 질문이 필수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닙니다. 전략의 중심입니다. 미국의 산업정책, 국방전략, 기술개발 로드맵 모든 것이 한국과의 협력을 전제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늦지 않게 깨달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정확히, 묵묵히 걸어온 그들의 길이 결국 미국의 미래를 바꾸었습니다.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실력으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전략의 중심에서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 변화의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술은 단순한 생산이 아닙니다. 전략이고 신뢰이며 동맹의 무게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 모두를 증명했습니다. 누구보다 조용히, 누구보다 정확히 미국의 가장 약한 고리를 가장 강한 실력으로 메웠습니다. 이제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전략의 중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